것처럼 연료전지의 열 및 물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연료전지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조라 그래서 이쪽이 이제 순수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수탱크와 운전 장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연료전지에서 나온 그 고전압 직류 전기를 인버터 통해서 직접적으로 모터와 감속기를 구동시키는 순수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연료 변환기라고 써 있죠, 여기. 요거는 가솔린이나 에탄올을 넣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수소를 추출해서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터리 충전시키고 인버터 통해서 모터 감속기를 구동시킬 수 있는 연료 계질형 하이브리드 차. 그러니까 연료 계질형 이제 연료전지 차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순수 수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 음, 요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기차 구동 부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연료전지 시스템이 이렇게 탑재된 거죠. 이렇게. 지금 대부분 만들고 있는 시스템들이 이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기본 전기 자동차 기반의 어떤 이 상태에서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가 돼 있는 이런 그 하이브리드 개념의 어떤 그 연료전지 시스템이 이제 그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연료전지 자동차도 순수 EV 기술이잖아요.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다 보니까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이제 인버터, 컨버터, 뭐 LDC 이런 거 구조입니다. 그죠? 일단 인버터랑 컨버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직류와 교류, 교류와 직류, 전력 변환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류 전기나 이런 것들은 전류 크기나 전압에 따라서 이제 시간적으로 계속 변하는 거고, 직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종류를 이렇게 구분짓게 되면 교류를 직류로 얘기하는 컨버터 기능, 뭐 일반적인 명칭은 제어 정류기 또는 PWM 컨버터, 입력은 교류, 출력은 직류. 그리고 DCAT, AC 컨버터라고 얘기하는 직류를 교류로, 그죠? 네. 그걸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인버터라 그러고, 입력은 DC, 출력은 AC, 가변전압이나 주파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터 컨트롤 유닛이 요거죠. 고전압 직류 배터리를 고전압의 삼상 교류로 전환시키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DC-DC 컨버터, 우리 아까 봤던 LDC 같은 것들, 로우 DC-DC 컨버터, 직류 변환 장치 또는 DC 초퍼라고 얘기하는 입력도 DC, 출력도 DC입니다. 그 대신 전압을 승합시키거나 강압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DC-DC 컨버터. AC-AC 컨버터도 있겠죠, 그죠? 네. 교류 전압 지역이라 해서 AC를 AC 영역, 전력에 대한 어떤 전압이나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장치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컨버터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 명칭에 대한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그죠? 우리가 그 볼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고전압 직류 배터리죠. DC죠, DC. 이 모터컨 이게 HPC예요, 이게. 이 안에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전압 직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삼상 교류로 변환시켜서 HSG나 모터 또 여기 뭐 하나 있을까요? 전동식 압축기 있죠. 컴프레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공급을 하겠죠. 네. 물론 이런 이제 직류가 들어가는데 고전압 직류 어쨌든 교류로 변환시켜서 이런 두 가지 부품에 해당하는 고전압 그죠? 교류 동기 모터와 HSG로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인버팅 과정이라 그러고 반대로 이제 충전을 할 때는 얘로 충전을 시키든 회생제동으로 충전시키든 간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컨버팅 과정을 수행해서 얘를 충전시키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인버터 직류를 교류로, 컨버터 교류를 직류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수행하는 게 모터 컨트롤 유닛이더라. 그래서 모터 컨트롤 유닛은 핵심적으로 인버터와 컨버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인버터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직류를 교류로 어떻게 바꾸냐면 보세요. 그냥 그림 보시면 돼. 지금 스위치 2번과 3번이 열려 있죠.
여기가 우리 기호 볼 줄 알잖아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러면 플러스 전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면 여기서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죠. 근데 여기 개방돼 있으니까 못 가지. 여기까지. 그죠? 못 가죠. 대신 요건 붙어 있으니까 여기 가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는데 여기도 개방돼 있으니까 못 가죠.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가서 부하를 이렇게 통과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접지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는데 여기는 개방돼서 못 가고 여기로 이렇게 와서 여기도 개방돼서 못 가니까 이렇게 접지가 돼서 전기가 이렇게 흐르겠죠. 부하에서. 그죠? 요거 하나 봐주시고 지금 전기가 밑으로 흘렀어요. 그죠? 조금 전에 아이고 조금 전에 전기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럼 요번에는 1번하고 4번을 개방시키고요. 3번하고 2번을 붙여버릴게. 그럼 이제 보자 어떻게 하는지. 여기 또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전기가 이렇게 와요. 그럼 여기 개방돼 있으니까 못 가. 일로 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일로 가. 그죠? 여기는 점프돼 있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와요. 여기서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여기 못 가죠. 그럼 일로 가네. 이렇게 부하를 이렇게 통과하죠. 이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죠. 그죠? 이렇게 와서 여기 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로 못 가죠. 개방돼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로 가는데 여기 개방돼 있으니까 못 가고 이렇게 오죠. 마이너스 붙었네. 그러니까 부하 입장에서 내가 스위치 1번과 4번을 개방시키느냐 2번과 3번을 개방시키느냐에 따라서 전기의 흐름 방향이 바뀌었잖아. 이게 교류제, 교류된 거죠.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꾼 거지.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스위치를 어떻게 붙이고 그럼 이 스위칭 작용을 빨리 해야겠네. 그 고전압계 통해서 스위칭 작용을 상당히 빨리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초당 뭐 10,000번, 몇 번, 그죠? 이상의 스위칭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위칭을 컨트롤하면서 PWM 제어라는 주파수, 펄스폭 변조 제어, 이렇게 펄스폭을 변조를 시켜버리면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교류 파형이 나오죠. 이거를 스위칭 제어를 통해서 펄스폭 변조를 아주 정밀하게 빠른 속도로 해버리면 이런 파형이 나오겠죠. 직류 전기가. 그래서 IGBT 다이오드라고 써 있는 이게 스위칭 고속 스위칭 소자예요. 물론 TR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스위칭 회로에서. 근데 고전압에 대해서 스위칭 속도가 이것도 스위칭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죠? 근데 이제 전압이 너무 높아지면 좀 그 불리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좋은 장점들을 종합해서 만든 게 IGBT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IGBT라는 놈이 고속 스위칭을 가지고 직류 고전압을 삼상 교류 고전압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PWM 펄스폭 변조 제어에서 상당히 부드러운 교류 파형을 사인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인버터에서 제어가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더라. 이런 것들을 그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가 인버터 원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LDC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기본적인 우리 일반 내연기관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죠. 엔진, 그죠? 발전기, 12V 배터리, 각 전장품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으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도 엔진은 있잖아요, 그죠? 모터가 있지. 모터 컨트롤 유닛이 있고 고전압 배터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배터리 여기는 이제 알터네이터 이런 게 없죠, 여기 엔진에. 그러니까 이 고전압 배터리를 가지고 로우 DC-DC 컨버터로 충전시키고 전장품에 공급하는 요 전력 에너지 변환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LDC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고전압 배터리의 그 고전압 영역을 강압을 시켜서 그죠? 12V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전장품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이런 LDC, DC-DC 컨버터 역할을 수행을 하더라. 어떻게 그러면 바꾸느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메인 배터리라고 써 있는 게 고전압 배터리죠. 이 색깔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색깔별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보시면 고전압, 직류 고전압이 들어오면 이걸 먼저 아까 고속 스위칭 회로 있죠? 모스페트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교류로 전환을 시켜요. 교류를 하면 이게 상당히 높은 교류 전압이 나오겠죠. 그죠? 높은 고전압의 교류 상태가 나오면 이걸 트랜스포머라는 걸 거치면서 그죠? 트랜스포머를 거치면서 전압을 하강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영역대로 이렇게 하강시켰죠. 그러면 이런 전압대로 하강된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오드나 이런 것들 정유기를 이용해서 정유를 해서 직류로 만들고 평활 필터를 통해서 출력기를 통해서 평활하게 맞아서 우리가 출력 12V 그죠? 전장 기전력으로 바꿔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전압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고 트랜스포머에서 그죠? 교류 고전압을 변환시켜서 줄여버리고 그걸 정류작용을 통해서 직류로 만들고 평활 필터를 통해서 출력을 잡아주면 고전압 직류를 저전압 직류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순서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진폭률을 조절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LDC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고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죠. 뭐 엔진부터 트랜스미션, 운전자 정보, 차량 정보, 배터리 정보를 다 얘가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해서 이런 변속비나 토크, 운전자 요구 해석 같은 것들로 해서 엔진 컴퓨터에 시동을 걸어라 또는 변속기 컴퓨터에 지금 요구 변속비가 몇 단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모터 컴퓨터에 요구 모터에 대한 토크 같은 것들을 재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통합 제어 유닛으로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제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제어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캔 통신 라인 통해서 ECU, 모터 컨트롤, BMS, TCU, ABS, 오토 에어컨, LDC 전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러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의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얘네 정보를 받아서 얘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은 모터를 구동시켜야 된다 아니면 뭐 엔진을 시동을 걸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신호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런 HCU 그죠? 통합제 유닛이 수행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PCU라 그래서 아까 여기 안에는 뭐 아까 뭐라 했어요? LDC도 들어있고 MCU도 들어있고 그죠? HCU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얘는 LDC나 MCU 같은 경우에는 연산에 대해서 그 작동에 대해서 방열을 해줘야 돼요. 열을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HSG도 마찬가지죠. 뜨겁다 보니까 전자식 워터펌프 이용해서 이렇게 냉각수를 순환시키면서 냉각을 시키는 이런 구조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 보시면 엔진 냉각계통하고 이 고전압계 냉각계통이 냉각수통이 두 개 분리돼 있어요. 그죠? 엔진 냉각수를 가지고 바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자식 워터펌프를 통해서 HSG와 HPC 어셈블리를 그죠? 이렇게 냉각을 시키는 냉각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쿨링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뭐 냉각수를 여기 있는 걸 배출했다 그러면 다시 집어넣고 공기 빼기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 전자식 워터펌프를 강제 구동 모드로 그죠? 강제 구동 모드로 수행하면서 여기 있는 공기 같은 것들 빼면서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쿨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랑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문제는 관련되어 있는 시험이나 이런 데 몇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좀 조금 전에 공부한 거니까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죠? 하이브리드 차량 모터 제어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터 제어기니까 모터 컨트롤 유닛이죠. 그죠? 모터 컨트롤 유닛입니다. 그래서 모터 컨트롤 유닛에서 여기 글씨가 써질까요? 이거는 텍스트 추가고 그죠? 필기 기능이 없죠. 이거는. 일단 저랑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아이고,
제가 지금 이거를 한번 변환을 해서 볼까요? 잘 됐나? 아유, 시간 나. 근데 그냥 이걸로 볼게요. 이걸로 한번 보면, 음, 자, 일단 뭐 문제 풀면 되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의 모터 제어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죠? 모터 제어기니까 MCU겠네, MCU. 그죠? MCU. 그래서 뭐 MCU다 그러면 뭐예요? 모터 컨트롤 통합 패키지 모듈, 그죠? 인버터라고도 부른다. 맞죠? 고전압 배터리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변경시다. 맞아요? 산상이 틀렸지 이건. 삼상입니다. 삼상. 그죠? 삼상.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의 명령을 봐서 구동 전력 제어한다. 그죠? 감속 제동 시 모터 발전기의 배터리 충전을 위한 에너지, 그죠? 이런 건 맞는데 삼상 교류 전원으로 변환시킨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 2번은 뭐예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동 모터에 설치돼서 모터 회전자와 고정자의 위치, 아까 내가 모터 위치 파악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레졸버죠. 그죠? 레졸버. 그래서 레졸버도 그죠?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회전 위치 파악 같은 것도 위치 센서죠. 레졸버 센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 뭡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는 컨버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컨버터는 뭐예요? 정류와 작용할 때 열이 발생한다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회생제동 시에 발전된 교류를 직류로 전환시키는 게 컨버터 역할을 맡고, 전장용품인 12V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감압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LDC, 그죠? 고전압 그 배터리를 감압시켜서, 그죠? LDC를 통해서 감압시켜서 12V로 다운시켜 맞죠? 그럼 틀린 게 몇 번입니까? 고전압 배터리의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건 컨버터라 그러지 않고 인버터라 그런다 그랬죠. 3번엔 1번이 답이네. 그죠? 그래서 요 고전압 배터리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건 인버터 역할이다. 또 4번은 뭡니까? 연료 절감에서 자동차가 정차될 기관, 그죠? 자동적으로 기관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시스템 뭐예요? 아이들 스톱앤고죠. 나머지는 이건 너무 쉬운 문제고, 그죠? 자, 5번 직렬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설명. 잘못된 것은 직렬형이죠. 기관 발전기 전동기가 직렬로 연결된 형식이다. 기관은 항상 최저치 작동 시 발전기 이용해 전력을 전동기에 공급한다. 순수한 기관 구동력만으로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형식이다. 제어가 비교적 간단하고 배기가스 특성이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 조금 우수하고 별도의 변속이 필요 없다. 이 맞죠 다? 몇 번이 틀렸어요? 순수하게 기관의 구동력만으로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형식이 맞아요?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아까 봤는 거는 직렬형 타입에서는 엔진은 엔진은 발전기를 돌리는 데만 사용할 수 있지. 우리가 그 자동차 구동력을, 그죠? 자동차 바퀴에 대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데 엔진이 관여를 못했잖아요. 직렬형이. 그러다 보니까 큰, 그죠? 사이즈의 모터가 필요했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직렬형 하이브리드에서 설명이 잘못된 거는 3번으로 가야 돼요. 3번. 어? 어떻게 뭐 아까 직렬형 봤잖아요. 그죠? 자, 6번은 뭐예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동차에서 전동기
구동을 위한 전기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품. 이거는 뭡니까? 너무 쉽네.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동기 구동을 위한, 그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품. 문제 약간 아니까니, 그죠? 이걸 어떻게 보면은 고전압 축전지가 답이 될 겁니다. 그죠? 그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데 모터 쪽에서 구동을 위한 전기적 에너지로 삼상으로 전기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는 인버터로 봐야지. 모터 컨트롤 유닛, 그죠? 뭐 이런 쪽. 근데 결국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은 고전압 축전지로 봐야 되고. 7번은 뭐예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동차에서 등화 장치 각종 전장 부품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뭡니까? 보조 축전지죠. 12V. 그죠? 12V. 이거는 이제 각종 전장품에 전기 에너지 공급하는 건 보조 축전지로 봐야죠. 그죠? 왜냐하면 LDC 통해서 이걸 충전시키니까. 그죠? LDC를 통해서 이걸 충전시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보조 축전지가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또 8번은 뭐예요? 쉽죠 문제. 전동기 컨트롤 유닛, 모터 컨트롤 유닛의 작용이 아닌 것은. 삼상 교류를 어떻게 해요? 모터에서 전동기 컨트롤 유닛은 뭐뭐 작용한다 그랬어? 인버터, 컨버터 작용 다 하잖아요. 그죠? 고전압 축전지로 직류를 공급받아서 삼상 교류로, 그죠?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죠. 삼상 교류로 회생제동이 들어오면 다시 직류로 전환해서 컨버팅해서 고전압 축전지를 충전시키죠. 그죠?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의 시동에 따라서 전동기 회전 속도는 회전력을 제어하는 역할로 쓰죠. 그럼 몇 번이 답이? 1번이 답이네. 삼상 교류를 그대로 고전압 축전지 충전시켜요? 안 되지. 고전압 축전지는 직류고 회생지동에서 나오는 건 교류인데 그걸 변환을 시켜야 전력 변환을. 그죠? 그래서 8번은 1번이 답이네. 자, 우리가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고 표시하는 거에 플러스 릴레이, 마이너스 릴레이, 프리차저 릴레이, 프리차저 저항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메인 릴레이 플러스가 작동하기 전에 먼저 작동해서 고전압 축전지 플러스 전원을 인버터 쪽으로 캐퍼시터를 충전하기 위한 인버터 쪽으로 인가시켜주는 부품은 미리 충전시키는 릴레이다. 그래서 프리차저 릴레이입니다. 4번. 그죠?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 10번은 뭡니까? 전기차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요소가 아닌 것은. 전기차를 실용화시키기 위한 기술 요소. 안정성, 수명, 용이성, 충전 효율, 시간, 저온 성능 등 맞는 얘기죠. 그죠? 수명이 길고 값이 싸고 성능 좋은 축전지를 개발하는 좋은 얘기지. 맞죠? 전기자동차 핵심 기술은 전동기나 제어 기술 이런 것도 맞죠? 근데 전동기는 대형이면서 출력이 낮아야 되나요? 소형이면서 출력이 높아야 되겠죠. 효율은 당연히 높아야 되고. 근데 10번의 답은 2번이 될 거고. 이건 뭐 국어 문제네. 그죠? 11번 배터리의 3대 고장 요소. 과방전, 과충전, 열 빼고 나머지. 그죠? 4번이 답이 될 거고. 자, 12번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배터리에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 죠. 옳은 것. 뭐가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아요? 리튬 전지가 제일 높아요. 그죠? 일반 납산 전지 한 4배 가까이. 그 다음에 높은 게 니켈 수소. 그러니까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썼겠죠. 그리고 뭐 칼슘 합금이라고 써 있는 건 납산 전지 얘기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저장량 상태에서 제일 많은 그 순서대로 쓰라 그러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니켈 수소, 나칼슘 배터리 이 순서대로 에너지 밀도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12번은 1번. 자, 13번은 뭐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는 우리 화학전지 대부분 그죠? 충방전이 가능한 전지인데 거기에 요구되는 성능이 아닌 것. 고전압, 고출력, 대용량이 돼야 되죠. 그죠? 넓은 사용 온도 범위가 넓을수록 좋겠죠. 안전이나 신뢰성이 높아야 되고 가격이 저가면서 사용이 쉬워야 되고 긴 사이클 수명 좋죠. 근데 높은 자기 방전율을 가지면 안 되지. 저 높은 자기 방전율이 없어야죠. 아니 적을수록 좋죠. 그죠? 자기 방전율이 높으면 좋은 게 없죠.
2번이 답이 될 거고. 배터리 표기에서 콜드 크랭킹 암페어라고 표시되어 있는 CCA는 뭐예요? 극저온 테스트 결과 값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배터리가 뭐 AGM 배터리다 그러면 뭐 한 950 정도 수준 나올 거고, 일반 배터리다 그러면 한 650에서 700 정도 나올 건데, 그게 무슨 그 암페어잖아요. 700 암페어, 950. 영하 18도에서 방출할 수 있는 순간 최대 전류량. 그래서 요거가 이제 1번이 그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은 게 저온 테스트 성능이 되게 우수한 거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더 큰 영향을 더 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CCA라고 이제 배터리를 볼 때 우리가 저 CCA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면 배터리 성능이 어떻게 좋은 게 저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은 게 더 우수하다.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그리고 15번은 뭐예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고전화 배터리 시스템의 구성품 중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는 메인 릴레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프리차저 릴레이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고전압의 배터리를 우리가 스위칭 작용하는 거잖아요. 암전류 차단시키고 분리시키는 이런 역할. 그죠? 그리고 이제 과전류 흐름, 그리고 뭐 과열 방지, 냉각, 그 고전압품의 과열 방지 위한 냉각팬을 제어하는 역할, 뭐 과전류 흐름을, 과전류가 흐른다 면 메인 릴레이가 끊어지겠죠. 그죠? 네, 떨어지겠지. 그래서 완전 스위치 역할부터 여러 가지를 하는데, 냉각팬 제어는 BMS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죠? BMS에서 수행을 하고, PRA라고 얘기하는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에서 그 부분을 수행하지 않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3번. 자, 16번은 뭐예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고전한 배터리 시스템의 구성부품에서 설치되어 있으며 인버터의 캐퍼시터를 초기 충전할 때 충전을 제한하고 고전한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 이거는 프리차지 레지스터. 이게 그 순간적으로 충전 전류가 급격하게 들어가면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워 제한을 걸으면서, 그죠? 레지스터 저항. 하얀색 저항으로 생겼는데, 처음에 우리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캐퍼시터에 충전을 시키잖아요. 처음 초기 충전 시킬 때. 뭐 물론 한 10분에서 뭐 얼마 정도 타면 이 또 급배속으로 많이 하면 순간적으로 방전이 다 돼요. 그리고 다시 충전하고 막 하는 시스템인데, 어쨌든 충전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충전 전류를 제한하고 고전압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은 프리차지, 그죠? 레지스터 부분에서 수행을 한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차저 레지스터는 이런 식으로 이 하이브리드 차량 고전압 배터리, 하이브리드 차량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뭐 전기차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번이 답이 될 거고. 자, 17번.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고전압 배터리 제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차 아니고.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평상 충전 사용량이 55에서 86%. 그렇죠? 맞죠? 이렇게 제어하죠. 하이브리드 배터리 충방전 과정에 전압 편차가 생긴 셀을 동일한 전압으로 매칭한다. 이게 뭐예요? 셀 밸런싱 제어겠네. 그죠? 냉각팬을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배터리 온도를 공냉식으로 온도를 유지 관리하는 게 맞죠. 하이브리드 배터리 냉각 시스템은 순냉식으로 합니까? 대부분 공냉식입니다. 그죠? 순냉식으로 하는 건 아까도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EV 같은 시스템이 순행식으로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스템 자체에서는 우리가 하이브리드는 일반적으로 공냉식 시스템으로 배터리를 냉각을 하더라.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8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장점이 뭐였어요? 배터리 가격이 순수 전기차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하다고 했지. 작으니까. 그죠? 용량상으로 보면 전기차가 더 높겠죠. 그죠? 네. 그래서 배터리 가격 측면이 전기차랑 비교하면 조금 저렴하고, 순수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 주행 항속거리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 좀 애매해. 외부 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대형 승용차의 경우 전기차보다 우수한 연비특성 보이죠? 왜? 엔진도 달려있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보다 우수한 연비특성이 나오죠. 그럼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네. 2번. 주행 항속거리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죠. 불리한 측면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되고 BMS 기능 및 목적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죠? BMS의 기능이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배터리 직류 고장을 삼산 교류 전원으로 변화해서 MCU에 공급한다. 이거는 1번부터 답이 나와버렸어. 그죠? 이거는 모터 컨트롤 유닛이 하는 역할이죠? 1번. 그죠? 예. 직류 고전하면 삼성으로 변하는 모터 컨트롤 유닛이 하는 거 인버터가 하는 거지. BMS가 하겠냐고 저걸. 그죠? 1번이 답이 될 거예요. 그럼 2번은 뭐예요? 현재 배터리 상태 전압 전류 온도를 측정해서 적정 SOC 영역을 관리한다. 맞죠?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상황별 입출력 에너지 제한값을 산출해서 HCU로 전송해. 통합 제어 맞잖아요. 셀 밸런싱 제어도 수행하고. 그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딱 문제 보면 답이 이렇게 딱딱 보여요. 그죠? HSG 역할이 뭐였어요, 아까? HSG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내연기관 엔진의 시동을 걸죠. 엔진 속도 제어부터 소프트 랜딩 제어하죠. SOC,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전량이 적을 때는 엔진 시동을 통해서 발전 역할도 하죠. 충전 제어 하잖아요, 그죠? 부동 모트에 구동력 보조 제어 기능이 있었나요? 저런 거 없었지, 그죠? 3번이 답입니다. 연료전지의 운전장치는 뭐라 그랬어요? 수소 공급 시스템, 공기 공급 시스템, 열 및 물 관리 시스템. 연료전지 스택은 운전장치가 아니죠. 2번이 답이 될 거고. 아래 그림에서 A, B, C의 순서로 들어가야 되게 명칭이 뭐예요? A는 뭐예요, 이게? 통합제어 유닛 HCU겠네, HCU. B는 뭡니까? 고전한 배터리를 제어하는 배터리 제어 시스템이니까 BMS겠네. C는 모터 제어 유닛, 모터 컨트롤 유닛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A는 HCU, B는 BMS, C는 모터 컨트롤 유닛. 요게 요 그림에 A, B, C에 들어가야 되는 답 3번이 되겠네요. 23번 문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스택 구성 부품에서 수소에서 전자를 분리하거나 이온과 산소를 결합시키는 물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는 막 전극 접합체. 4번. 그래요? 아까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기체 확산층 같은 것들도 했고 인클로저나 그죠? 디퓨저 같은 것들 아까 설명 한번 했고 그래서 요 답은 4번. 차량 공조 시스템 압축기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적용이면 전동식 압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동식 압축기는 엔진 크랭크 쪽 벨트로 막 도는 옛날 압축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탑재 자유도 같은 게 되게 좋겠죠. 그죠? 아무데나 이렇게 탑재를 해도 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그 부품의 특성이 있을 거고 전동식 압축기다 보니까 전기 모터를 이용하죠. 고전압. BLDC 모터.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아이들 저속에서 냉방송 이거는 옛날 차이입니다. 옛날. 이번은 옛날에 RPM이 낮을 때 그죠? 엔진 크랭크 축으로 돌릴 때는 어떻게 돼요? 출력 자체가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PM이 저속으로 만약에 밀리는 도로에 있다 그러면 컴프레셔에서 그 컴프레싱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냉방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전동식 압축기에서는 어때요? 그럴 필요가 없죠. 뭐 아이들이든 뭐든 모터를 이용해서 냉매를 압축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저속에서도 냉방 성능이 저하되지 않죠. 2번이 답이에요. 그죠? 소형 집적화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냉방제를 통해서 차량 연비 개선 효과도 있고 자 25번의 메모리 효과 이건 배터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배터리에서 메모리 효과에 대해서 가장 알맞게 표현한 게 뭐냐? 메모리 효과는 이게 그 배터리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충전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충전이 되지? 그러니까 실제 잔류 전류량 그러니까 잔류 에너지 전기 에너지 보유량은 그만큼이 확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충전이 다 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냐면 전지가 마치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를 기억하는 것 같은 현상.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의 전류 용량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메모리 효과인데 리튬 전지가 이제 메모리 효과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적죠, 없죠. 네. 다른 전지들은 메모리 효과들이 생겨요. 니켈 수소도 생기고. 근데 이제 리튬 전지가 메모리 효과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적용해서 쓸 수 있더라.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리튬 이온 전지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리튬 전지는 내가 좀 전에 했죠. 메모리 효과 없다고. 그죠? 충전 시간이 비교적 기나요? 정상적인 조건에서 리튬 이온 전지는 500개 이상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 실제 뭐 10,000번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하나의 리튬 전지의 평균 전압 셀당 3.75V 정도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니켈 수전지 뭐 3개를 직렬로 연결해 놓은 것 같은 충전 시간이 비교적 기나요? 리튬 전지가? 비교적 그렇게 길지 않죠. 그죠? 네. 3번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튬 폴리머 전지 특성으로 맞지 않는 것은 27번 전구와 경편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내부 저항을 갖는다? 아니죠. 1번이죠. 그죠? 내부 저항이 적죠. 그죠? 분리막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내부 저항이 크지 않고 뭐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폴리머 전지의 특징으로 맞는 거죠.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우리가 환경오염 물질인 이런 그 뭐 카드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튬 폴리머는 전해의 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 안정성 측면에서 리튬 이온보다 안전하다.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죠? 그래서 27번은 1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죠? 다음 중 리튬 유효 캐퍼시터의 장점. 캐퍼시터 뭡니까?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밀도는 상당히 적고, 그죠? 출력 밀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부품이죠. 자, 전기 이중충 캐퍼시터라고도 얘기합니다. 슈퍼 캐퍼시터를. 충전 부품과 리튬 이온에 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전지가 맞고요. 충방전도 뭐 100만 번, 200만 충방전 수명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1회 충전하고 시속 40km 주행 시 10분에서 20분 정도 전기 에너지 모두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 밀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죠? 단자 간의 전압으로 에너지 잔량을 정확히 측정. 자, 보시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에서 장점이 아닌 것이잖아요. 에너지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빨리 에너지가 소진되는 이런 건 단점으로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죠? 네. 저 역할이 맞아요. 맞는데 2, 1, 2, 3, 4번이 다 이 캐퍼시티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맞는데 1번, 2번, 4번은 장점이에요. 장점. 3번은 단점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뭐 한 28문제 정도 지금 한번 관련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나 뭐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쭉 훑어가면서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는 데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수업에 대해서 오늘 봤던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도 약간씩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정리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나 작동 원리 같은 것들을 먼저 선생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뭐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것들 볼 때도 지금 뭐 기출문제 수준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 구성이 되어 있는 기출문제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조금 문제 정리도 좀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의 문제는 없어요. 그죠? 어려운 내용의 문제는 없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잘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처럼 나랑 같이 이렇게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봤고 자 그래서 오늘 그 뭐 긴 시간 뭐 그죠 걸쳐서 뭐 길지는 않죠. 솔직히 친환경 자동차 배우려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실습 같은 것들도 통해서 더 좀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들도 다시 한번 점검이나 측정 같은 걸 해봐야 되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오늘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수업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문제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지껏 그 친환경 자동차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고, 또 다음에 또 실습 시간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우리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